이게 뭐가 근대적이야? 왜냐면 굉장히 수공예적이고 굉장히 장식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라고 불리는 카탈루냐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라고 하면 유럽적인 분위기의 아르누보의 하나의 유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르누보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일단 시기적으로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는 시작과 끝이 비교적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1888년도에 카탈루냐에서 스페인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1929년도에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에서 두 번째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두 개의 박람회 사이 기간이 유럽권 전역에서 전쟁이 별로 없었던 시기, 그리고 산업화 시기의 결실을 이끌어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바르셀로나의 대부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30년, 40년 있었던 짧았던 그 기간에 그 분위기, 그 시대의 분위기와 역동성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데르니스마 카탈라 그리고 아르누보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게 과연 근대적인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근대적이야? 왜냐면 굉장히 수공예적이고 굉장히 장식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르누보 그리고 모데르나 카탈라는 당시의 시대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주의에 비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움직임,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모데르니스마 카탈라의 눈으로 보이는 조형적인 특징으로 말하자면, 반짝이는 타일, 유약을 발라서 구운 반짝이는 타일과 다채색, 그리고 식물 문양의 장식이 건축물로 들어온 것. 북유럽의 이런 식물 문양의 장식이 빛이 부족한, 그리고 빛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곳에는 어떤 철제의 느낌으로 드러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햇빛, 그리고 정말 사물을 사물답게 볼 수 있는 이 지중해의 빛을 가진 이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훨씬 더 양감이 있는 재료, 덩어리감이 있는 재료에 부드러움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 안에는 색채도 들어가 있고, 그 부드러움 안에는 자연의 요소들, 자연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을 모사한 것들, 그런 것들이 건축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건축물, 예를 들면 신고전주의에서 말하는 코린티안주도 이오니아주도 이런 것들도 자연물을 건축에 들여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보이는 자연은 기하학적으로 해석된 자연에 가깝거든요. 기하학은 수학이죠. 수학, 기하학으로 해석된, 이상적인 형태로 해석된 종류의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연을 쑥 들여와서, 자연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자연에 살아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도 실은 살아있는 것에서는 생로병사, 상태가 변하잖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제가 이러고 60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제 얼굴은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저절로 이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우리를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할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한 감각, 변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보면 아르누보라고 하는 운동은 수공예적이고, 그래서 장인적이고
그래서 이 근대의 생산 체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건축 분야에서 아르누보라는 것은 철제라는 것의 건축의 이용, 유리의 이용,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조명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바탕은 다 이 시대의 기술 그리고 이 시대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의 감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감각은 단순히 어떤 비례, 여기 사용된 기둥의 비례만 봐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온 이데아의 세계에서 온 어떤 것처럼 보이지 않죠. 정말 살아있는 생명 넘치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더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부재화 요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가 쓴 책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는 유리와 철이라는 산업 재료와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전주의 주류에 맞서 시대의 가치를 드러내려 한 야심찬 도전이기도 했다. 반짝이는 재료로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장식물은 얼핏 공예적이고 장인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조형적, 역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집중되어 돌 건축의 육중함 그리고 그 힘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끊어내며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색채는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에 어울리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한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황효철 사진작가와 제가 같이 스페인을 가서 기록한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밀라 주택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실은 시작할 때는 유이스트맨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르누보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르누보가 이렇게 장식적인데 어떻게 근대적인 예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유이스트맨에게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